자, 여러분 1장 사회과의 개념과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내용은 사회과의 개념과 발전 과정, 그리고 사회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왔는지 시대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라고 하는 것은 Social Studies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제 분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반 사회, 지리, 역사, 도덕윤리 이 네 개 교과가 하나로 묶어서 사회과라고 불리는데 원래부터 사회과라고 하는 게 생겼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회과는 사회과학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만들어졌는지 사회과 이꼴 사회과학인가 아니라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의 발전 과정은 다분히 이제 서양 또는 미국, 유럽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과는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가 아니라 이 교과에 대한 관점, 바라보는 생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었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형성되어 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그다음에 20세기 중반, 후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1세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회과의 개념 정의는 훌륭한 시민, 즉 good citizen, 애국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 각양각색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광로라 표현하죠. 하나로 한데 뭉칠 수 있을까? 애국적인 시민을 만들 수 있을까? 또 권력이나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시티즌 시민을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을 단순화시킨 것이 바로 사회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 즉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회과 이꼴 사회과학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게 어떤 지식을 사회과학의 지식을 단순화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니다. 좀 더 탐구하는 방식, 탐구하는 시민을 사회과학하는 방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탐구 방식을 가르치는 것, 즉 탐구력을 가르치는 것을 사회과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베트남전이라든지 히피족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등등 미국 사회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냥 탐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고 뱅크스가 주장하게 되고요. 울레버와 스콧 같은 학자들은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 사회과의 목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전 학자들의 또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할 때 상대주의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선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후에 21세기에 들어서서 미국 사회과 협회에서는 사회과의 이제 중요한 책무가 유능한 시민, effective citizen을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2002년에 마토렐라와 빌 같은 학자들은 유능한 시민을 좀 더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반성적이고 reflective,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반추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또 고안해내는 그런 시민, 능력 있고 사회 참여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08년 미국 사회과협회는 사회과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습득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회과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 날리지, 그 다음에 기능, 스킬, 그 다음에 태도, 애티튜드, KS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상황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회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민성,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점점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과의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20세기 초반 편의상 20세기 중반, 후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으로 바뀌었는데요. 각각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민성의 개념도 달라지고 따라서 사회과의 정의도 달라졌습니다. 20세기 초반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굿 시티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을 때는 단순히 전통적인 문화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에 교육과정 개혁운동, 신사회과 운동을 힘입어서 사회과는 탐구 방식을 가르치자 해서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도 그 영향을 받아서 탐구 중심 학습, inquiry based learning이라고 하죠. 그런 탐구 생활,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사회과학적 탐구력, 즉 모든 사회를 배운 학생들은 사회과학자가 돼야 되는 거죠. 꼬마 사회과학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가 다양화되고 이제 세계화 정보화가 되는 20세기 후반에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사회과의 비판적 사고력 교육, 행위의 교육, 의사결정력과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1세기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그냥 의사결정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책임감 있는 시민, 유능한 시민, 창의적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의 중요한 목표로 또는 정의로 삼게 됩니다.